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4일 오후 3시 8분입니다. 국가대사일수록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복잡하면서도 길어집니다. 고려해야 될 사안이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윤석열 당선인은 국가대사를 졸속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부작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일을 간단하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청와대 이전에 따른 부작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금수완박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중마고우라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의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화 정도로 보고를 하고 양해를 얻은 다음에 밀어붙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정도의 중요한 법안에 대한 심사는 당정 조정회의라는 걸 통해서 몇 달, 몇 년 동안 검토한 다음에 결론이 나야 되는 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만든 중재안을 덥석받아가지고 의원총회에서 그냥 뚝딱 합의를 함으로써 지금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 한 지붕 아래에서 이 소리 저 소리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랑하더니 오늘은 또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이 금수완박 법안의 집행부서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씨는 어제 이 법은 아주 문제가 많다. 사법체계를 안정시키지 못한다.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걸 입장문으로 냈습니다. 오늘은 또 인수위원장 안철수 씨가 반론을 펼쳤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이야기 다르고 한동훈 이야기 다르고 권성동 이야기 다르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배현진 대변인을 통해서 그냥 앞으로 취임한 다음에 헌법을 수호하겠다, 국민들 불만 잘 안다, 이 정도로 말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다 다릅니다. 지금 윤석열 다르고 권성동 다르고 안철수 다르고 한동훈 다르고 이러면은 이게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한마디로 무능하다는 겁니다. 윤석열 그리고 권성동 두 사람은 사법시험 합격했으니까 자기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그런 머리 가지고는 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무능. 유능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부패해도 유능한 사람이 있고요, 청렴해도 무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느냐, 그거 한참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 지도자가 무능한 것은 그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무능하면은 그 한 사람이 무능으로 해서 수십만 수백만의 목숨이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거는 윤석열 주변에 모인 사람이 무능하다. 그럼 왜 이 무능하냐 하는 걸 따져봐야 됩니다. 무능한 게 왜 이렇게 무능하냐. 윤석열이 여러 의견을 모아서 종합하는 능력이 없거나 그런 기능을 생략하고 자기가 믿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버린다. 그리고 자기한테 싫은 이야기가 들어오면은 안 듣는다. 주로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미 큰일이 두 개가 났어요. 우선 안철수 위원장 이야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오늘 여야의 금수완박 중재안 합의 또는 야합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스스로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정치인을 제외하는 것은 이해상충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또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수사, 선거 수사 이런 것을 못하도록 이번에 그 법안에서 검찰의 수사 기능을, 직접 수사 기능을 딱 제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인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은 이해충돌이다. 이런 뜻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현행 검찰 6대 범죄 수사 범위 중에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를 삭제해가지고 정치인 수사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거죠. 부패, 경제 수사는 하도록 남겼지만은 이것도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수사기관이 출범하면은 폐지하기로 합의를 했으니까, 그나저나 검찰 수사 기능은 금년간에 없어지는 걸로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안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통일동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인수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제 개인 소견을 말씀드린다면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이해하지만은 원칙적으로 말해서 이런 권력기관들의 개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견제와 균형 아니겠느냐. 그런데 만약 검찰의 많은 권한을 경찰로 보내게 되면은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남는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정치인들이 스스로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정치인을 제외하는 것은 이해상충이다. 그래서 정말 많은 국민과 지식인이 분노하고 계신다라고 했고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대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은 이행 과정에서 범죄자들이 숨 쉴 틈을 주어서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아직 법이 통과되기 전이니까 지금이라도 제동을 걸어야죠. 권성동 원내대표를 물러나게 하고, 그것은 윤석열 당선자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재협상을 제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체적 조문 합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따져서 마음에 안 들 때는 그 파기 선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나서서 교통정리를 한다면은 중마고우라는 권성동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이 합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것은 헌법적 절차를 위반했다. 헌법을 위반하는 법안은 그 누구도 통과시킬 자격이 없다. 이걸 만약 통과시킨다면은 국민의힘이 입법 쿠데타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이건 못한다. 일종의 거부권 행사입니다. 일종의.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니까 거부권 행사는 하지 못하죠. 그러나 일종의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바로 잡는 시간은 있습니다. 시간이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그만한 결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나 앞으로 윤석열의 5년을 결정할 겁니다. 순간적 선택이 잘못되면 5년 동안 고생하게 되는데, 늦더라도 이거는 뭐 빨리 할 이유가 없잖아요. 천천히 시간을 끌면서 생각해보자 라고 이렇게 좀 고집을, 이때 윤석열 후보의 고집이 나와야 됩니다. 절대 시간표를 민주당에게 주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설정한 시간표를 허겁지겁 따라가면은 아무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원총회에서 뚝딱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이런 졸속이 드러나니까 이제는 시간을, 국민의 힘이 필요한 시간 일정으로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아직은 바로잡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이 나서야 합니다. 지금 이 콩가루 상태의 이런 일종의 대혼란을 방치하면은,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뒤로 숨어버린다면은 취임도 하기 전에 지금 벌써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이 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안철수 위원장이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인의 수사를 제약하는 그런 법안을 어떻게 정치인이 만들 수 있느냐. 감사합니다.